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칙숙 루비다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프론티어 출판사의 조지 베일런트 지음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목 속의 주제가 잘 드러난 이 책은 인간의 행복과 성공적인 노하우를 중심으로 814명에 이르는 성인 남녀의 삶을 70년간, 무려 70년간 추적 조사한 일종의 기록, 관찰, 통계의 결과이기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자인 조지 베일런트는 하버드대 의과대 교수이시고 이 실험을 무려 42년간 이끌었기에 그의 삶 자체가 이 연구라고 할 만큼 깊이 있고 신뢰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대략적인 연구 방법은 3가지 그룹핑된 사람들의 20대부터 그들의 현 노년기까지 꾸준히 설문하고 면담,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와 생각을 연구합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은 하버드 법대 졸업생 집단이었고요. 두 번째 연구 대상은 천재화로 분류됐던 여성들의 집단, 마지막은 이너시티 출신의 고등학교 중퇴자로서 사회에 첫발을 디뎠지만 직업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남성들입니다. 이 책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3그룹의 반응 결과를 리포트하는 방법으로 같음이나 혹은 다름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의 실증적인 보고서들을 모두 만나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니 저는 연구 결과 중심으로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인생의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렸다. 베일런트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보다는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주로 사용한 분석 도구는 고통이나 갈등, 불확실성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 기제였다.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가 공식화한 이 방어 기제는 스스로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실제 삶을 얼마든지 가공하고 왜곡할 수 있는 무의식적 행동과 생각을 말한다. 베일런트는 방어 기제란 아주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에 대응하는 정신 세계의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상처가 나면 몸 안에서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응에 따라 피가 응고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방어 기제는 감정적인 기복을 따라 출렁인다. 혈액의 응고라는 현상 덕분에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도 있는 반면 그것이 관상 동맥을 막으면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하듯이 방어기제 역시 우리를 구원할 수도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다. 베일런트는 방어기제를 가장 건강하지 못한 정신병적 방어기제에서부터 미성숙한 방어기제, 신경직적인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에 이르는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우리가 흔히 정신병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대부분 방어기제를 현명하게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방어기제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양심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창의적이고 이타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어기제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면 정신병 진단을 받고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에서도 부도덕적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라고 베일런트는 말한다. 결국 대부분의 정신병적 방어기제들은 걸음마시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며 미성숙한 방어기제들은 유아기가 끝날 쯤 나타났다가 성숙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에 이른 그랜트 연구 대상자들은 성숙한 방어기제보다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2배나 더 사용했으며 이 과정은 노년까지 지속되었다. 50세에서 75세 사이에 이르러서는 이타주의나 유머가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되는 반면 모든 미성숙한 방어기제들은 거의 사라져간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삶에서 특정 시기만 훑어보면 크나큰 판단착오가 벌어지고 만다.
20살 때 이타주 위의 표본처럼 보이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정신 파탄자일 수도 있고, 젊은 날에 그야말로 구제불능으로 보이던 사람이 훗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자, 삶의 황혼기에 뽑은 행복의 7가지 조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연구 대상자들이 은퇴할 쯤 베일런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화를 예견하는 7가지 주요한 행복의 조건들을 꼽았다. 첫 번째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이고, 이어서 두 번째 교육, 셋째 안정된 결혼생활, 넷째 금연, 다섯째 금주, 여섯째 운동, 7번째 알맞은 체중이었다. 50대에 이르러 그중 5, 6가지 조건을 충족했던 하버드 졸업생 106명 중 절반은 80세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였고 7.5%는 불행하고 병약한 상태였다. 반면 50세의 3가지 미만의 조건을 갖추었던 이들 중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50세에 적당한 체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3가지 미만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4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이들보다 3배는 높았다.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 요소들. 그렇다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른바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과는 꽤나 다른 사실들이 밝혀졌다. 50세 때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노년의 건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회에 순응하는 능력도 대학이나 성인기 초반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옅어져 간다. 어릴 때 성격도 시간이 지나면 영향력이 줄어든다. 어릴 때 수줍음 많고 겁쟁이였던 사람이나 외향적이었던 사람이나 7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 이를 확률은 거의 같았다.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삶을 뒤따라가다 보면 건강한 삶을 가로막았던 조건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살펴보아야 할 시기에 있는 반면 무시해야 될 시기도 있다는 말이다 라고 베일런트는 요약했다. 그 밖에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 이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운동의 힘. 대학 시절의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의 신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우울증은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50세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70% 이상이 63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만성 질환을 앓았다. 또한 비관론자들이 낙관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더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비관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거의 교류를 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의 힘. 연구 대상자의 80% 이상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자였기에 베일런트는 전쟁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었다. 격렬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만성적인 신체적 질병에 더 잘 걸렸고, 참가했던 전투 규모가 작았거나 전투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훨씬 일찍 사망했다. 인간관계의 힘. 베일런트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인간관계의 힘이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지를 결정짓는 것은 지적인 뛰어남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다. 행복의 조건에 따뜻한 인간관계는 필수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형제자매나 친척, 친구, 스승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47세 즈음까지 형성된 인간관계는 방어기제를 제외한 어떤 다른 변수들보다 훨씬 더 이후의 인생을 예견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가 특히 더 큰 영향을 끼친다. 65세까지 충만한 삶을 살았던 연구 대상자들 중 93%는 어린 시절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관계였다. 2008년 3월에 한 인터뷰에서 성인발달 연구 대상자들에게 배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베일런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이다 라고 대답했다. 50세 이전의 삶으로 70대 이후의 삶을 예견하다. 대다수 사람들이 보기에 심장 발작이 남은 신이 내린 재앙이며 노년에 받는 고통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 또는 불행하게도 몹쓸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노화의 전 과정이 완전히 통제 밖의 일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나는 이런 전향적인 연구 자료를 수집하면서 70대의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지 아닌지를 50세 이전의 삶을 보고 예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요인들을 얼마든지 미리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50세 이전의 삶을 토대로 80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 있었다. 그 예측 지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노화와 직접 연관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지표들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건강한 삶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6가지 변수. 첫째, 조상의 수명. 과학자들은 인간의 전 생애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초파리를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 초파리의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유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첫 번째 변수로 조상의 수명을 살펴보았다. 터먼 여성과 하버드 졸업생의 경우에는 부모와 조부모들의 사망 시기를 토대로, 이너시티 출신자의 경우에는 부모들의 사망 시기만을 토대로 삼았다. 60세 이전에 사망한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그보다 수명이 긴 연구 대상자들과 비교해 볼 때 조상의 수명이 현저하게 짧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75세에 이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온 이들과 불행하고 병약한 삶을 살아온 이들 모두 이전 세대의 평균 수명이 거의 비슷했다. 75세에서 79세 터먼 여성이나 70세에 이른 이너시티 출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조상의 수명은 연구 대상자들이 70세가 되어 누리는 건강과 행복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특정 유전자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켜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유전자, 수명을 단축시키는 유전자들이 무수히 많으며 결국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유전자의 영향은 서로 상쇄되어 평균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콜레스테롤을 들을 수 있다. 대중잡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경고 내용이다. 그러나 그런 잡지들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보인다. 괜히 독자들이 염려하게 만들어봤자 광고 수입만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들 또는 한 번이라도 심장 발작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확실히 몸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50세 하버드 졸업생이나 이너시티 출신자의 경우,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나 불행하고 병약한 사람, 심지어 조기 사망자까지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더 폭넓고 심도 깊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세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궤양이나 수면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에 시달린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지배적인 가설들을 살펴보면 우선 중년에 심신상관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일수록 노년에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높다는 설이 있다. 한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사람 역시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건강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그러나 성인 발달 연구는 이 가설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50세 이전에 스트레스로 인해 생겨난 신체적 질병들은 75세의 신체 건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20세에서 65세 사이에 겪은 궤양, 천식, 대장염 등 수많은 심신상관 질병들 역시
75세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몇십 년이 지나면 심신상관 질병들은 말끔하게 치유되었다. 네 번째, 부모의 특성.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유전자를 물려주고 사랑을 쏟아붓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며 때로는 자녀를 통해 자신들이 못다 이룬 꿈들을 실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명이다. 40세 때에는 그와 같은 운명이 신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10대나 20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여러 변수들, 이를테면 부모의 사회적 신분, 부모의 안정된 결혼생활, 어린 시절에 겪은 부모의 죽음, 가족 간의 결속력, IQ 등이 70세 이후의 삶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하버드 졸업생은 물론 이너시티 출신자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섯 번째, 유년기의 성격. 어려서 수줍음이 많고 매사 걱정이 많은 성격은 10대, 20대의 신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70세 이후가 되면 어린 시절의 성격이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물론 페인과 럭키의 경우처럼 유년기의 경험이 노화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유대관계. 하버드 졸업생들은 대학 생활을 통해 일찍부터 훌륭하게 정신 사회적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건강한 노년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누구든 오랫동안 살다 보면 건강한 노화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가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건강한 노년을 부르는 7가지 요소. 첫 번째, 비흡연 또는 젊은 시절에 담배를 끊음. 두 남성 집단의 경우 50세 이전에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여부는 건강한 신체적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하버드 집단의 경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온 이들과 조기 사망자들을 비교해 볼 때 담배를 3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꾸준히 피워온 비율은 1대 10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45세 이전에 담배를 끊었다면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던 경우라 하더라도 70세나 80세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적응적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 세 집단 모두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약속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적응적 방어기제였다. 각기 독립된 평가자들에 의해 연구 대상자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평가해 보도록 했다. 일상생활에서 성숙한 방어기제라고 하면 소소하게 불쾌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일 없이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두 남성 집단의 경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대부분 성숙한 방어기제를 지니고 있지만 불행하고 병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서는 성숙한 방어기제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50세에 지녔던 성숙한 방어기제가 곧 노년의 정신사회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성숙한 방어기제들이 객관적인 신체 건강까지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숙한 방어기제를 통해 주관적으로 신체적 무능 상태라고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객관적으로 무능한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50세 때의 사회활동의 폭은 정서적인 성숙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노년에도 사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세 집단 중에서 50세의 생산적 성취도가 높았던 남성과 여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에 이른 비율이 불행하고 병약한 노년에 이른 경우에 비해 3배에서 6배는 더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알코올 중독 경험 없음.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알코올 중독은 노년의 정신, 사회적 건강 물론 신체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로 인해 배우자나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는 사회 질서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가 하는 점에서 평가된다. 네 번째, 알맞은 체중. 다섯 번째, 안정적인 결혼 생활.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 역시 건강한 노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다. 비만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행복한 결혼 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사회적 건강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친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교육 연수. 이너시티 출신자의 경우 교육 연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교육 연수가 단순히 사회적 계급이나 지적 능력만을 반영하는 것 같지만 교육 연수가 건강한 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사실 사회적 계급이나 지적 능력 같은 요소 때문이 아니다. 노년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의 요소는 IQ나 유년 시절 가정의 소득이 아니라 자기 관리와 인내심이다. 이너시티 출신자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담배를 끊거나 음식을 조절하거나 술을 자제하는 데 성공하는 확률이 높았다. 이너시티 출신자들이 하버드 졸업생이나 터먼 여성들보다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이 사회적 계급이나 지적 능력과 관계없이 건강한 노화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라는 근거는 여럿 있다. 사실 70세 이너시티 출신자의 신체 건강은 80세에 이른 하버드 졸업생들의 상태만큼 나빴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학 교육을 받은 70세 이너시티 출신자들의 건강은 같은 70세 하버드 졸업생들의 건강 상태와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의 유년기 가정 형편, IQ, 소득, 출신 대학, 직업 등은 하버드 졸업생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했는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교육 수준 한 가지만 일치하더라도 신체 건강 상태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건강과 교육의 연관성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어느 정도 앞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하며 자기 관리에 충실하다. 둘째, 사람들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 삶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개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한결 수월하게 이해할 것이다. 50세 이후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한다. 앞으로 평균 80세는 너끈히 넘기며 살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물론 예외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갑자기 번개에 맞아 사망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리석은 실수로 불구가 될 수도 있으며 유전적인 질병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다. 또한 평생 담배와 술에 절어 살면서도 75세까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예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50세 이전까지는 체중, 운동, 담배,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부적절한 방어 기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은 뜻밖의 행운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삶을 즐기는 놀이와 창조의 비밀. 보람있게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활동으로 다음에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부모님이나 삶의 동반자가 사망한 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은퇴한 사람들에겐 직장 동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만남이 필요하다. 때로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가 이를 대신할 수도 있다. 둘째, 놀이 활동이다. 카드 놀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승부를 가리는 놀이라면 놀이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을 것이다. 놀이 활동은 특히 은퇴한 이들에게 놀라운 마술을 펼쳐 보일 것이다. 놀이를 하다 보면 자만심은 버리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덤으로 재미까지 누릴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셋째,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창조성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고독이 필요하기도 하다.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동안에는 창조성을 발휘할 시간적 여유를 찾기 힘들다. 넷째, 은퇴 뒤에도 평생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성숙한 삶의 결실을 얻는 동시에 천진난만한 호기심을 되살릴 수 있다. 1999년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네 가지 활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한 사람이 2명 있었다. 설문 문항 중에 1990년에는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지금 아직 가까이 지내는 사람 5명을 꼽는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지난 10년 동안 40명에서 60명에 이르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중 30, 40명과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독서 토론 모임, 볼링 모임, 요트 모임에서 활동했다. 최근에 병에 걸려 누워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모임에서 사귄 친구들이 음식과 꽃을 들고 병문안을 와주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친구들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곤 했다. 우리는 4, 5년 동안 아주 절친하게 지내왔다. 나는 또한 1990년에 비해 남동생 내외와 처제와도 훨씬 더 가깝게 지낸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자 그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이 더 이상 맞이할 수 없는 멋들어진 선물이 아닌가라고 대답했다. 또한 그는 최근 10년 동안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했던 한 남자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 사귄 친구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그가 아침마다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아침 식사 때문이라고 했다. 당연히 그는 현재의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놀이활동이나 창조활동도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했다. 놀이와 창조활동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열심이었던 한 80대 남자의 예를 살펴보자. 그는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피아노 연습을 하고 신문을 읽기 위해서예요. 나는 며칠 전부터 그리스어판의 오디세이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스어 학자인 여동생에게 조금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에는 모차르트 소나타 C 장조 KV545를 완벽하게 연주해낼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버드대의 인생 성장 보고서에서 말한 행복의 조건 7가지는 우리도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에 관한 것들, 그리고 관계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교육, 그리고 색다른 그러나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성숙한 방어 기제에 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무려 70년 이상의 연구 결과로 얻어진 이 멋진 연구 자료에 대해서 이 한 권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누비고 이루고 즐기세요.